아들아,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아마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이 입대 직전의 마지막 대화가 이게 그냥 작별 인사가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순간, 이 대화 속에 담긴 그 복잡한 감정들, 또 의미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군 입대 전 마지막 대화가 단순히 헤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요. 한 개인이 뭐랄까 사회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통과요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과 아들 각자에게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대화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뭘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좀 눈에 띄는 게 자료에서 군입대를 그냥 뭐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다 이걸 넘어서요.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이제 진짜 어른, 진짜 남자로 인정받는 하나의 성인식, 통과의례 이렇게 본다는 점이에요. 옛날에 왜 관례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지위가 바뀌는 상징적인 순간이라는 건데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군 복무라는 경험 자체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고 또 그 소위 말하는 진짜 남자다움 같은 집단적인 남성성을 배우는 과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대 전 마지막 대화는 단순한 작별의 자리가 아니라요. 가족들이 아들의 새로운 사회적 지위 변화,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의례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 이런 부모님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아들이 군 생활을 통해서 규율이나 책임감, 공동체 의식 같은 걸 좀 배우고 성장하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담겨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럼 반대로 입대를 앞둔 아들 마음은 어떨까요? 자료 보면 이것도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 사회랑 딱 떨어지는 느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연한 두려움? 이 세계와의 작별? 이런 표현도 있고 심지어 22살이 삭제되는 기분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동시에 내가 옛날에 좀 이기적이었구나. 부모님께 죄송하다. 이런 성찰도 하고 군 생활을 통해서 뭔가 좀 달라져야겠다. 뭐랄까 스스로 업그레이드 될 거다. 이런 기대도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아들 마음도 복잡한데 사실 부모님 마음은 더 복잡하다고 봐야죠. 자료를 보면 역시나 아들 건강, 안전, 이게 제일 큰 걱정이시고요. 그래서 그 이별의 슬픔을 애써 좀 누르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감정 노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들 몰래 눈물 훔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모습이. 참 그렇죠. 이건 아들에 대한 그 본능적인 사랑, 보호하고 싶은 마음, 이것과 또 아들이 사회적 의무 잘하고 또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 이 사이에서 오는 내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입형식 현장 가보면 분위기가 좀 묘하잖아요. 대화도 좀 정해진 느낌이 들고요. 부모님은 주로 몸 건강히 잘 지내라. 아들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다짐 같은 거. 근데 자료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게 부모님들이 그 나라 사랑 카드 발급이나 충치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 이런 걸 하시는 모습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기도 한데 이것도 사랑의 표현으로 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실용적인 조언 같지만 그 밑바탕에는 자식 걱정하는 깊은 사랑, 돌봄의 마음이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말 자체보다 그 너머에 있는 진심인 것 같아요.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포옹이나 눈물, 표정 같은 거,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의 힘이거든요. 특히 우리 문화가 감정 표현을 막 드러내기보다는 좀 절제하는 편이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애써 눈물을 참으시거나 아니면 아들 몰래 이렇게 눈물 훔치시는 행동 자체가 아들에게 부담은 안 주면서도 굉장히 깊은 사랑과 지지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감정의 교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보다 더 강한 그런 거네요. 근데 이제 입대를 하고 나면 특히 훈련소 기간에는 연락이 거의 안 되잖아요. 가족들은 더 걱정이 커질 것 같은데 이때는 소통을 어떻게 하나요? 자료 보니까 인터넷 편지, 손편지, 그리고 아주 잠깐씩 허용되는 효전화. 이게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고요. 또 더 캠프 같은 앱이나 군인 아들 부모님 카페, 줄여서 군화모라고 하죠.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가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소통 창구가 제한적이니까 그 하나하나의 가치가 정말 커지는 거죠. 가족들이 계속 관심을 보여주는 거. 예를 들면 편지 한 통 보내주고 짧게라도 전화 한 통 하는 거. 이게 훈련병이 군 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데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들을 봐도 가족 탄력성, 그러니까 패밀리 리질리언스라고 하죠. 이게 병사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가족의 지지가 정말 강력한 심리적인 안정망이 되어주는 셈이죠. 결국 정리해보면 군 입대 전의 마지막 대화라는 게 단순하게 안녕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아들이 이제 어른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딱 부여받는 그런 중요한 의례적인 순간인 거네요. 네. 아들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도 하면서 성장을 다짐하고 부모님은 걱정되고 슬프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지지를 보내고 이때 말로 다 못하는 그 깊은 감정들이 오가면서 이게 나중에 군생활 동안 계속 이어질 유대감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게 한국 사회만의 어떤 독특한 가족관계나 병역 의무에 대한 시각, 그리고 성장에 대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한 가족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하셨거나 또 주변에서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입대하기 전에 이렇게 강렬하게 감정을 나누고 또 사회적인 의미까지 부여하는 이 과정이 과연 입대하는 아들 개개인의 군 복무 경험의 질 자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냥 의무니까 한다. 이걸 넘어서서 그 경험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할지 아니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 좋은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